엔진의 굉음이 서울 도심의 혼잡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행인들의 놀란 표정을 남기고 빨간 스포츠카가 질주했다. 30세 청년 민주는 시내 최대 부동산 회사의 유일한 상속자다. 아버지 지훈 씨가 처음부터 건설한 제국. 명품 안경 너머로 황민준의 눈빛이 오만함으로 빛났다. 고양이의 절묘한 이탈리안 슈트와 그의 손목에 찬 반짝이는 금시계는 그의 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비켜라, 라는 오만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 허름한 동네에 작은 수업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 왜 아빠가 아직도 여기서 사업 프로젝트를 유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모두 철거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건물로 재건축해야 합니다. 길 모퉁이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손이 굳어버린 어린 소녀가 부지런히 쓰레기 수거 카트를 밀고 있습니다. 낡은 옷과 피곤하지만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익숙한 일을 조용히 해내는 25세 지은. 그녀는 아직도 할머니를 위한 약값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면 어떻게 약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고통을 견디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투이즈는 도살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수거 차량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귀가 먹먹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타이어가 노면을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민준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는 지은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cm 떨어진 곳에 멈췄다. 당황한 소녀는 반사적으로 물러섰으나 유모차가 기울어지면서 맥주캔과 종이 조각이 거리로 흩어졌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당황한 눈빛과 호황민준의 분노한 눈빛이 마주쳤다. 잠시 후 환한 고함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바보야.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 차를 긁을 뻔했어. 이 차는 내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어. 알겠니? 민주는 경멸이 담긴 눈으로 소리쳤다. 멀리서 한 중년 남성이 이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막 업무 회의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지훈 씨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한 소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마음은 깊은 실망으로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이건 엄마와 내가 가르친 방식이 아니야. 내가 어디 잘못됐나, 더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라고 생각하며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지훈 씨. 그 사이 황민준은 분노하며 차에서 내려 문을 쾅 닫았다. 지은에게 다가가는 속도에 그의 눈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방금 이 쓰레기로 내 차를 더럽혔습니다. 제3 피해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도시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국과 대화하여 당신 같은 사람을 거리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지금 지훈 씨는 아들의 바로 뒤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놀란 민준의 눈빛에 그는 전례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손을 들어 그의 팔을 꽉 붙잡고 강제로 그를 마주하게 했다. 그만하면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도 내 아들인가요? 민준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을 되찾았다.
그는 지훈 씨의 손에서 손을 빼내고 경멸적으로 양복을 고쳐 입었다. 아빠, 이해 못하세요. 제 차를 긁었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존재할 자격이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을 보호하시나요? 민준이 도전적으로 말하자 지훈 씨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길가에 흩어진 쓰레기와 병더미 속에서 아직도 떨고 있는 소녀 지은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난한 배경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진짜 남자가 아니다. 민준아, 내 집, 그는 천천히, 그러나 바위처럼 무겁게 말했다. 민준은 궁지에 몰린 기분이다. 그는 손을 들고 경멸이 가득한 얼굴로 지은을 똑바로 가리켰다. 내가 뿔피리꾼을 존경하길 원하시나요? 이 경력을 유지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그 사람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라면 그들을 이 도시에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지훈 씨는 아들의 말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된 듯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았어, 민준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지훈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당신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처럼 살고 그녀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교훈을 당신이 배운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엇? 그녀와 결혼하든가 아니면 당신의 모든 자산을 몰수하든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민주는 마치 악몽에 빠진 듯한 기분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호황민주는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귀가 멍멍했다. 쓰레기녀와 결혼한다고? 이게 일종의 잔인한 농담인가?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주먹을 꽉 쥐세요. 난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의 삶이다. 나는 으르렁거렸다. 롱의 눈은 분노로 빛났다. 지훈 씨는 팔짱을 끼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마다하지 않았다. 예, 이것은 귀하의 삶이며 귀하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모든 자산, 회사, 집, 자동차,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편결 같았습니다. 민주는 턱을 꽉 쥐었고 그녀는 그러지 못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지훈 씨는 아들을 냉랭하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번호로 전화를 걸고 곧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황민준이 30일 이내에 응엔티즈음과 결혼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된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아버지가 그런 엄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어이가 없었다. 그는 평생 동안 사치스럽게 살았으며 박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은은 아버지와 딸의 대화에 충격을 받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거래할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았다. 나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대가로 당신의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훈 씨는 다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딸아, 내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동의한다면 호황민준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지은은 침묵을 지켰다. 이것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기침을 하고 다리가 떨리며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위해 이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고 손을 잡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치료비도 충분히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방법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고물과 병을 모아서 얻은 적은 돈으로는 좋은 약을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황민주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이 끔찍한 상황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잔인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알았어. 민주는 도전으로 눈을 빛내며 웃었다. 나는 그녀와 결혼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훈 씨는 그저 살짝 웃기만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황민주는 결혼식이 진행될 고급 호텔의 메이크업실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꺼려하는 표정이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에 굴복했지만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을 보고 여전히 분개했다. 민주는 피식 웃었다. 정말로 그 드레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풍자가 가득했다. 당신은 청소부일 뿐이고 무엇을 입든 여전히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이 결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상류층의 호기심 속에 성사됐고 악명 높은 부자 아들 황민준이 왜 이렇게 가난한 여자와 결혼할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하지만 감히 직접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통로를 따라 올라가던 지은은 옆에 있던 민준의 경멸적인 눈빛을 또렷이 느꼈다. 신부가 서언을 낭독하자 민준은 동의한다고 냉담하게 답했다. 지은이 차례가 되자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동의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주는 서둘러 식장을 떠났다. 그는 지은이 따라오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훈 씨가 길을 막았습니다. 민준아,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부터 지은이와 함께 가난한 하숙집에 살면서 3개월 동안 지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며 어떤 묘기를 또 해보고 싶냐고 소리쳤다. 지훈 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결혼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냉랭하게 대답했다. 이 결정에 지은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훈 씨가 아들에게 이 정도까지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의 눈빛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강박이 아니라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황민주는 마치 함정에 빠진 듯한 기분으로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이 게임은 너랑 할게. 지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날이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만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는 둘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식이 있은 지 3일 만에 민주는 처음으로 가난한 하숙집에 발을 디뎠고 그곳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살아야 했다. 작은 방은 15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벽이 낡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천장이 낮고 물이 약간 새는 곳이 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로 들어와 불편함에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끔찍해요. 이 빈민가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민주는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씩씩 소리를 냈다. 응우엔 트위즈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불편하다면 그냥 가세요. 막지 않을게요. 라고 냉랭하게 답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화를 참으려고 애썼다.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귀하의 자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화를 내며 여행 가방을 방 구석에 던지고 화를 내며 바위처럼 단단한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은 역시 민준의 태도를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의 경멸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다툼을 하는 대신 조용히 가죽 매트를 가져다가 땅에 닿고 거기서 자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주는 그걸 보고 웃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침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은은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매트 위에 누워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아 침대에 누워 눈살을 찌푸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벌떡 일어났다. 맙소사, 침대는 돌처럼 단단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요? 민준이 소리쳤다. 지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희미한 미소만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고급 침대를 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는 화가 나서 여행 가방을 걷어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을 쐬러 나갔다. 지은이가 사는 작은 골목은 어둡고 좁은 노란색 가로등, 오래된 벽에 반사되는 약한 빛, 일하는 사람들이 집 앞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이곳은 확실히 내가 가본 곳 중 최악인 것 같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요란한 알람 소리에 민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화가 나서 담요를 머리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왜 알람을 이렇게 일찍 맞춰놨어? 나 아직 자고 있어. 민준이 움찔했다. 지은은 낡은 셔츠를 몸에 걸친 채 침착하게 일어섰다. 나는 일하러 가야, 너도 마찬가지야. 민준이 눈을 떴는데 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은은 팔짱을 끼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모든 자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3개월 동안 육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못해 지은이 준비한 간소한 옷을 입었다. 민준이 싸구려 옷을 입고 나오자 하숙집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다. 사치스럽게 살던 부자 소년이 이제는 가난한 노동자처럼 옷을 입는다. 민주는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래, 가자. 민주는 화를 내며 말했다. 지은은 민준을 데리고 도매시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종종 플라스틱 병, 판지, 스크랩을 모아 재활용업체에 되팔아준다. 이곳의 공기는 생선과 쓰레기 냄새로 가득 차 있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사고 팔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할 일은 캔, 페트병, 판지를 줍는 일이다. 내가 안내해 줄게 라며 평소처럼 출근한 지은이. 민주는 더러운 병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굽히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 악취 때문에 그는 토할 뻔했다. 역겹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소리쳤다. 지은은 어깨를 으쓱했다. 기분이 나쁘다면 그냥 떠나세요. 민준이는 못 나가요.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혐오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지못해 몸을 굽혀 병과 판지 조각을 하나하나 집었습니다. 그러나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있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민준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야, 거기! 이 사람 부자 아냐? 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거지? 한 남자가 웃었다. 민주는 자존심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짓밟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하지 않다고, 이것은 단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강요한 게임일 뿐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롱에도 개의치 않고 고개를 숙이고 컵을 집어들었다. 그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게 둘 수는 없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굽혀 또 다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글을 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나요?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손으로 일하는 게 치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뭐 하시나요?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남을 비웃으면 부자가 되나요? 그녀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청년은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지은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소녀를 잘 대해준 적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청년은 뭐라고 중얼거리고 떠났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작은 고마움, 묘한 감정이 있었다. 그날 민주는 8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었습니다. 하숙집으로 돌아오자 고철더미를 싣고 옮기느라 온몸이 아프고 손이 긁혔다. 그는 너무 지쳐서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건넸다. 먹어라. 내일 기절하기 싫다면. 민주는 죽 한 그릇을 보다가 지은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멸시나 조롱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 소녀에 대해 약간의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한 첫날, 민주는 지쳤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뭔가가 변했고, 그가 아직 깨닫지도 못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황민주는 점차 고철 수집 일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그와 지은이는 일찍 일어나 시장, 마당, 산업단지로 가서 모든 병과 오래된 판지를 줍습니다. 그 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 그는 끊임없이 몸을 구부리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른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점차 민주는 지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고 굳은 살이 굳은 손은 늘 부지런했다. 그의 확고한 눈빛은 어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작은 골목에서 고물을 수집하던 중 민주는 갑자기 멈춰 서서 헐떡거렸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견딜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물었다. 지은은 고개도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약을 못 드실 테니까. 간단해요. 민주는 침묵했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 돈, 명예, 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지은은 다릅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어느 날 민준과 지은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작은 골목이 빠르게 물에 잠겼고 진흙이 사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엄폐물로 달려가려 했지만 지은은 계속해서 일했다. 미쳤어? 왜 아직도 이 비 속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지? 나는 소리쳤다. 지은은 그를 힐끗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비가 와도 배가 덜 고프지 않아요. 내일도 먹어야 하고 약도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 날씨에 대해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민주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과 지은의 차이를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찬 비 속에 민주는 흠뻑 젖은 옷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굽혀 맥주캔과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익숙하고 경멸하는 눈빛이 익숙하고 사치 없는 삶이 익숙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하숙집에서 병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은이의 할머니는 민준을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조카야,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수줍게 머리를 극적였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70년 가까이 살았으니 누가 선하고 누가 나쁜지 확실히 압니다. 당신도 나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침묵하는 민준의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점차 민준과 지은의 관계도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할머니를 위해 차를 끓이던 중, 민주는 갑자기 지은에게
다른 삶을 꿈꿔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멈춰서서 부드럽게 웃었다. 누가 꿈을 안 꾸나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입니다. 먼 일을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할머니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의미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지은이는 이모의 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기저기서 필사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수술에 필요한 돈이 너무 많았다. 그녀가 1년 동안 일해도 충분히 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는 초췌해진 지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결혼 계약 때문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자산 동결 전 사용이 허용된 개인 계좌에서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기 위해 말 한마디 없이 은행으로 갔다. 그 돈을 지은 앞에 놓자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 하세요? 민주는 이모를 수술하러 데려가세요. 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이건 보시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동안 나를 참아준 것에 대해 빚진 것처럼 생각하라. 고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어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랑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은은 민준이 더 이상 예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부터 민준은 더 이상 자신이 가난하게 살도록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약하는 법을 배웠고,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웠고, 본의 아닌 인품을 통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다. 점차 민주는 지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지은이 수술실로 데려갔을 때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깥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전례 없는 불안감.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지은에게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고급 자동차, 값비싼 옷, 높은 집, 큰 문 등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이 즉시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병원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에 눈을 고정한 채 심장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지은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손이 너무 꽉 맞물려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다. 병원 복도 전체가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비록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노부인은 회복할 시간이 아직 필요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은은 안도감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눈을 반짝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목이 막혔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이전에는 그토록 진심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가 돈이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 민주는 점점 완전히 변해갔다. 더 이상 누구도 그에게 뿔을 모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비좁은 골목길, 냄새나는 쓰레기장,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에 익숙해졌다. 그는 더 이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수레를 밀며 시장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호민준. 그는 돌아섰고 깜짝 놀랐다. 그의 오랜 친구들이 멋진 정장을 입고 값비싼 커피를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놀라움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맙소사,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화를 내는 겁니까? 그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마음속에 수치심이 치솟는 걸 느꼈지만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단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예,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행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사람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야, 돈 필요하면 말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하찮은 일은 할 필요 없어. 근처에 서 있던 지은이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손을 꼭 잡았다. 전에는 그 말을 들으면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노동과 자존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노동으로 살고 있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옛 민준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은 몇 마디 중얼거리고는 경멸하는 표정도 잊지 않고 떠났다. 지은은 감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아니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하숙집 옥상에 앉아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뜨거운 차 2잔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전에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은이는 좀 놀랐다. 무의미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얕잡아 보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불평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요. 저는 한 달 넘게 이 삶을 살다가 미칠 지경이었어요.
지은이는 웃었다. 적어도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인내심, 인내, 자존감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예전 생활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민주는 침묵했다. 이는 예전에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어봤던 질문이었지만 지은이가 묻고 보니 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먹고 사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민준은 자신이 지은을 다른 방식으로 배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멸시도, 강제 결혼의 의무도 아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탄과 감사, 감동이었다. 어느 날 민준과 지은이가 고물을 모으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달려와 지은의 손에 야생화를 눌러주었다. 지은아, 오늘 너무 예뻐.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의 마음에는 문득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따뜻함도 느껴지지만 약간의 질투심도 느껴집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언젠가 모래와 흙으로 손이 더러워진 채 폐차장 한가운데에 서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과거에 그는 이 일을 업신여기고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도 그 일부가 되면서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지은과 함께 일하며 혼자 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병과 종이 조각을 모두 줍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길가에서 마시는 아이스티, 낯익은 세일즈맨의 인사, 서툴게 물건을 옮기는 지은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 등 소소한 일들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갑자기 지은이 말을 꺼내 민준을 정신을 차렸다. 민준은 깜짝 놀라 뒷목을 어색하게 문질렀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평화로워 보이는 것뿐입니다. 지은이 웃었다. 평화. 사치에 익숙한 젊은 주인이 어떻게 고철더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민준도 웃었다. 그렇습니다. 나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느끼는 평화는 직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여자에게서도 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이 폐차를 밀고 집으로 가던 중 지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걱정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래? 지은은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지은의 손을 잡아 그녀의 이마에 얹었다. 타는 듯한 느낌이 그를 놀라게 했다. 열이 있군요. 민주는 고민한다. 이제 집에 가세요. 지은이를 놔두지 마세요. 민주는 곧바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하숙집에 도착한 그는 재빨리 달려가 약을 사고 죽을 끓였다. 서투른 모습에도 최선을 다하는 민준이
지은은 민준의 마음이 더 이상 편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침대에 누웠다. 자신을 걱정하느라 분주한 민준을 바라보는 민준의 마음은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침묵. 그녀는 민준이 그토록 온화하고 자상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변화로 인해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은의 침대 옆에 앉아 지은이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는 언제 그녀를 그렇게 많이 돌보았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지은의 몸이 좋아지자 민준은 갑자기 오늘 밤은 어디든 데려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지은은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생각이에요? 민준은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산책하고 싶었어요. 라고 웃었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지은을 데리고 석촌호수 옆의 작은 카페로 갔다. 그가 익숙했던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아주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었다. 음악은 서울 저녁의 시원한 공기와 조화를 이루며 부드럽게 연주되었습니다. 지은은 내가 이런 곳을 좋아할 줄은 몰랐다. 며 놀란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예전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가볍게 웃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밀크커피 2잔을 주문했다. 지은은 호수를 바라보며 호수에 반짝이는 빛을 눈으로 비췄다. 3개월이 지나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은이 갑자기 물었다. 민준은 침묵했다. 이전에는 항상 호화로운 삶을 갈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신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지은에 대한 마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한때 경멸했던 픽업걸로 보지 않고 강인하고 탄력 있는 소녀로 보았고, 특히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가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드물지만 항상 따뜻한 그녀의 미소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좋아하지만 민준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과거 때문에 지은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렵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의 아파트 문 앞에 갑자기 지훈 씨가 나타났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잘했다. 며 이제 돌아가자. 교훈을 얻었구나 라고 말했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지은의 눈빛이 놀란 듯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준은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미안해요 아빠,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민준은 지은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떠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말을 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지은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민주는 심호흡을 한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오만함도, 더 이상 반항도 없고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실함만 있을 뿐입니다. 지훈 씨는 그 옆에 서서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수업이 민준을 이 정도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소녀를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강요당해서 이런 말을 하는군요. 감사와 사랑을 혼동하지 마세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며시 꽉 쥐었다. 아니 지은아, 이건 감사가 아니야. 전에는 진정한 애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 더 이상 당신이 내 곁에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다. 지은은 민준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고 그가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이게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나요? 민준은 아빠,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제가 지은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곧바로 예전 생활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숙집에 머물면서 지은과 함께 고철 수집가로 계속 일했다. 그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고 싶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점차 지은은 민준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더 이상 오만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지은은 바뀐 걸 후회하시나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돈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 남을 건가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민주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고 웃었다. 지은은 민준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답을 찾았다. 며칠 후, 민준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택으로 돌아갔다. 지훈 씨는 사무실에 앉아 아들을 사려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정말 그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나요? 라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길을 택하는 것뿐이에요. 하나.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길은 의미가 있다.
지훈 씨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좋아. 드디어 내가 뭘 원하는지 이해했구나. 민주는 아빠는 반대 안 하시나요? 라며 놀랐다.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당신을 시험했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람들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는 마침내 항상 존경했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민주는 지은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은이도 동의했다. 결혼식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고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하숙집 주민들, 민준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했다. 지훈 씨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맨 앞줄에 서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도전한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 민준과 지은은 저택에 살지도 호화로운 삶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들은 작은 집을 선택하고 스크랩 수집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민주는 자신의 비즈니스 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수거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난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돌보며 민준과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강제 결혼, 한때 서로를 경멸했던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찾았습니다. 민주는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노을 속에서 지은의 손을 잡고 옆에 앉은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진정한 사랑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민준과 지은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도 없고 고급 자동차나 화려한 빌라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노동계급 지역의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민주는 자신이 그곳에 발을 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민주는 후회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그와 지은이는 일찍 일어나 고철을 수거할 차량을 준비한 뒤 갓거리와 시장을 돌아다닌다. 일은 여전히 힘들다. 여전히 손은 매일 긁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창피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지은이는 처음 만났던 날과 여전히 똑같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민주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보도에서 쉬고 있을 때, 지은이 갑자기 옛날 생활이 그리워진 적 있나요? 라고 물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기억나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속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이가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전에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 그녀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생활이 예전만큼 호화롭지는 않지만 민주는 생계를 위해 쓰레기와 병을 줍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업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수거 및 재활용 시설을 여는 것이 어떨까요?
어느 날 민주는 지은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그녀는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민준 씨는 기존처럼 쓰레기만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재편성해 가난한 노동자들의 소득도 안정될 수 있으며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맺고 스크랩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신나게 설명했다. 듣고 있던 지은의 눈이 점차 밝아졌다.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는 대규모 부동산 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작은 땅을 사서 고물 수집 시설로 개조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지은처럼 쓰레기 수거꾼으로 일하던 가난한 노동자들을 찾아보다 전문적인 시스템에서 일하도록 권유한다. 처음 몇 달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쓰레기 수거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관계를 활용하고 파트너를 찾고 대기업을 설득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점차 민준과 지은의 수집 기반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수십 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주는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던 지은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오만했던 소년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수집시설에 갑자기 지훈 씨가 나타났다. 그는 가만히 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어린 아들이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고물 자루를 손으로 씻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버지를 보았지만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아빠가 나 보러 오셨어요. 라며 그저 미소만 지었다. 지훈 씨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틀렸어.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거시설을 둘러보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보았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운영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민준아. 나와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웃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진정으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지은은 함께 사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꾸렸다. 몇 년 후, 그들은 2명의 자녀, 즉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자녀들이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훈 씨는 늘 손자의 옆에서 민준과 지은이의 자녀 양육을 도우며 모범적인 할아버지가 됐다. 한때 아들의 선택을 의심했던 그는 이제 민준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수거시설에서 일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물을 줍는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관리자이자 영감을 주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은은 현관에 앉아 두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야생화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민준은 지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내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은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웃었다. 아니요, 당신이 변한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거기 앉아 평화의 순간을 즐겼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노력,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민준과 지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의미가 깊다. 강제 결혼을 통해 그들은 함께 진실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오만한 부자 소년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된 민준. 민준과 지은의 관리하에 수거 및 재활용 시설은 번창에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울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 그들은 모델을 다른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한때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작은 가족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준이는 현관에 앉아 두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는 더 좋은 새 차를 사고 싶어요.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볍게 웃었다. 왜 새 차를 사려고 해요? 이 차는 아직도 잘 달리거든요. 현우는 그런데 내 친구가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다. 비웃고 싶지 않다고 뿌듯해했다. 민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인간의 가치는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야, 차가 아름답거나 못생긴 것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놀느냐가 중요해. 차가 너를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건 너의 마음과 행동만이 결정하는 거야. 소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순진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차는 제가 가져갈게요, 아빠. 지은이는 민준이가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민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책을 열었을 때, 그는 그것이 쓰레기를 주울 때 그를 비웃곤 했던 옛 친구의 편지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민준아,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안다.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도움을 바라지도 않지만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꼭 배우고 싶고, 일을 배우고 싶다. 다시 시작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세요. 편지를 읽은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는 펜을 들고 짧은 대답을 썼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한때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웃었다. 지은아, 나도 예전에 그랬어. 너와 아빠가 없었다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텐데. 나에게 변화의 기회가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줄 수는 없지? 결혼 10년 만에 민준과 지은은 자신들이 지은 주민센터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호화로운 파티도 아니고
부유한 손님이나 고급 자동차도 아닙니다. 가족, 친구, 가난한 노동자들만이 수년 동안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지훈 씨도 참석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아 머리가 훨씬 희어졌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지은이 말을 하려고 나오자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만 해도 내가 오늘 민준이 옆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도 그 사람을 미워했고 우리가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사람은 불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누구든 그럴 이유가 충분하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민주는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고 온화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저를 믿어주시고 인내심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 웃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폭풍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노을빛 아래 민준과 지은은 함께 앉아 두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사소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웃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놀라움입니다. 민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낯선 두 사람에서 두 연인으로, 반대 사람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 그들은 여정을 거쳐갔다. 그리고 그 여행은 비록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민준과 지은의 이야기는 사랑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개성과 변화,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하다. 가난한 노동자를 멸시하던 오만한 사람에서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 가혹한 도전을 겪은 민준. 그는 돈으로 자존감을 살 수 없고 진실한 감정을 살 수 없으며 사람의 가치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하고 탄력 있는 소녀 지은은 민준의 변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끈기와 남다른 결단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녀는 배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믿음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이 사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성실, 정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에 항상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